안녕하세요. 이태준 작가의 폐강냉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작가에 대한 설명은 저희 채널에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편소설 폐강냉은 1938년 1월 삼천리 문학에 발표된 작품이죠. 이 폐강은 대동강의 별칭입니다. 그리고 냉은 차다, 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폐강냉은 대동강이 차다 혹은 대동강이 얼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일제의 조선어 강습 폐지로 더 이상 조선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된 주인공 현이 평양에 내려가서 겪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천박함과 식민 지배자의 권력에 대한 혐오, 지식인의 허무감이 잘 묘사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남천 작가의 오디라는 단편소설이 있는데요. 이 작품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더 큰 재미를 느낄 겁니다. 역시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폐강냉 낭독해 드릴게요. 다락에는 제1강산, 부병루, 빛낡은 편액들이 걸려있을 뿐 새 한 마리 앉아있지 않았다. 고요한 그 속을 들어서기가 그림이나 찢는 것 같아서 현은 축대 아래로만 어정거리며 다락을 우러러 본다. 질퍽하게 굵은 기둥들, 힘 내닿는 대로 밀어던진 첨차와 촛가지의 깎음새들, 이조의 문물다운 우직한 수은정이 군데군데서 구수하게 풍겨나온다. 다락에 비겨 대동강은 너무나 차다. 물이 아니라 유리 같은 것이 부병루에서도 한 뼘처럼 들여다 보인다. 푸르기는 하면서도 마름 수초에 포기포기 흐늘거리는 것, 조약돌 사이사이가 미꾸리라도 한 마리 엎드렸기만 하면 숨 쉬는 것까지 보일 듯 싶다. 물은 흐르나 소리도 없다. 수도국 다리를 빠져 청류벽을 돌아서는 비단필이 헐쩍 펼쳐진 듯 질펀하게 깔려 나갔는데 하늘과 물은 함께 저녁 노래에 물들어 아득한 장미 꽃밭으로 사라져 버렸다. 연광정 앞부터 까뭇까뭇 널려있는 마상이와 수상선들 하나도 움직여 보이지 않는다. 끝없는 대동벌에 점점이 놓인 구릉들과 함께 잠옷 유구한 맛이 난다. 현은 피우던 담배를 내던지고 저고리 단추를 여미었다. 단풍은 이제부터 익기 시작하나 날씨는 어느덧 손이 시리다. 조선 자연은 왜 이다지 슬퍼 보일까? 현은 부여에 가서 낙화암이며 백마강의 호젓함을 바라보던 생각이 난다. 현은 평양이 10여 년 만이다. 소설에서 평양 장면을 쓰게 될 때마다 이번에는 좀 새로 가보고 써야, 스케치를 해와야 하고 벼르기만 했지 한 번도 그래서 와보지는 못하였다. 소설을 위해서뿐 아니라 친구들도 가끔 놀러오라는 표현지가 있었다. 학창 때 사귄 벗들로 이곳 부회의원이요 실업가인 김도 있고 어느 고등보통학교에서 조선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박도 있건만 그들의 편지에 한 번도 용기를 내어본 적은 없었다. 이번에 받은 박의 편지는 놀러오라는 말이 있던 편지보다 오히려 현의 마음을 끌었다. 내 시간이 반이 없어진 것은 자네도 짐작할 걸세. 편안하긴 허이. 그러나 전임으로 나가주고 시간으로나 다녀주기를 바라는 눈칠세. 나머지 시간이래야 그리 오래 지탱돼 나갈 학과 같지는 않네.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날 나도 그때 아주 손을 씻어버리려고 아직은 지싯지싯 붙어있네. 하는 사연을 읽고는 갑자기 박을 가 만나주고 싶었다. 만나야만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싶어서 전보만 한 장 치고 훌쩍 떠나
내려온 것이다. 정거장에 나온 박은 수염도 깎은 지 오래여 터부룩한 데다 버릇처럼 자주 찡그려지는 비웃는 웃음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그 다니는 학교에서만 지싯지싯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긴치 않게 여기는 지싯지싯 붙어 있는 존재 같았다. 현은 박의 그런 지싯지싯함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그만 더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 한참이나 붙들고 섰던 손목을 놓고 그들은 우선 대합실로 들어왔다. 할 말은 많은 듯 하면서도 짓거려 보고 싶은 말은 골라낼 수가 없었다. 이내 다시 일어나 현은 나 좀 혼자 걸어보고 싶네 하였다. 그래서 박은 저녁에 김을 만나가지고 대동강가에 있는 동일관이라는 요정에 나오기로 하고 현만이 모란봉에 온 것이다. 오면서 자동차에서 시가도 가끔 내다보았다.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섰다. 그 중에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은 어느 큰 거리 한 부닥 위에 벽돌 공장도 아닐 테요 감옥도 아닐 터인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분묘처럼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현은 운전사에게 물어보니까 경찰서라고 했다. 또 한 가지 이상하다 생각한 것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여자들의 머리수건이다. 운전사에게 물으니 그는 없어진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 잘 없어졌죠. 인젠 평양도 서울과 별로 지지 않습니다. 하는 매우 자긍하는 말투였다. 현은 평양 여자들의 머리수건이 보기 좋았었다. 단순하면서도 흰 호접처럼 살아 보였고 장미처럼 자연스러운 무게로 한 송이 얹힌 댕기는 그들의 악센트 명랑한 사투리와 함께 피양 내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런 아름다움을 그 고장에 와서도 구경하지 못하는 것은 평양은 또 한 가지 의미에서 폐허라는 서글픔을 주는 것이었다. 현은 을밀대로 올라갈까 하다가 비행장을 경계함인 듯 총에 창을 꽂아든 병정이 섰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냥 강가로 내려오고 말았다. 마침 놀이배 하나가 빈 채로 내려오는 것을 불렀다. 주암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자니까 거기는 비행장이 가까워서 못 올라가게 한다고 한다. 그럼 노를 젓지는 말고 흐르는 대로 동일관까지 가기로 하고 배를 탔다. 나뭇잎처럼 물 가는 대로만 떠가는 배는 낙조가 다 꺼져버리고 강물이 어두워서야 동일관에 닿았다. 이 요리집은 강물에 내민 바위를 의지하고 지어졌다. 뒷문에 배를 대고 풍악소리 높은 밤 정자에 오르는 맛은 비록 마음 어두운 현으로도 저기 흥취 도연해짐을 아니 느낄 수 없다. 먹을 줄 모르는 술이지만 이번엔 사양치 말고 받아 먹자, 박을 위로해 주자 생각했다. 박은 김을 데리고 와서 벌써 두 기생과 더불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김의 면도 자리 푸른 살진 볼과 기생들의 가벼운 옷자락을 보니 현은 기분이 다시 한번 개인다. 이 사람 자네도 김군처럼 면도나 좀 하고 올 게지. 저런 새액시들 반어게? 하고 박은 씩 웃는다. 그래, 요즘 어떤가? 우리 김 부회의원 날이? 이 사람 오래간만에 만나 희약가시 놀림부턴가? 자넨 참 늙지 않네 그려. 우리 서울에서 재작년에 만났던가? 그렇지 아마. 내 그때 도시 시찰로 내지에 다녀오던 길이니까. 참, 자네 서평양인지 동평양인지서 땅 노름에 돈 좀 잡았다대. 이 사람 선비가 돈말이 하관고. 별 수 있나? 먹어야 배부르대. 먹게. 오늘 저녁엔 자네가 못 먹나 내가 못 먹이나 한번 해보세.
난 옆에서 경평대항전 구경이나 할까? 저희들은 응원할게요. 기생들도 박과 함께 말 참례를 시작한다. 시골 기생들 우습지? 우습다니? 기생엔 여기가 서울이 아닌가? 금수강산 전기들이 다르네. 기생들은 하나는 방긋 웃고 하나는 새침한다. 방긋 웃는 기생을 보니 현은 문득 생각나는 기생이 하나 있다. 여보게들. 그래. 벌써 12호에 됐네 그려. 그때 나 왔을 때 저 능라도에 가서 어죽 수어 먹던 생각 안 나나? 벌써 그렇게 됐나 참. 그때 그 기생이 이름이 뭐더라? 자네들 생각 안 나나? 오, 그렇지. 비스듬히 벽에 기대었던 김이 놀라 일어나더니 이거 정작 부를 기생은 안 불렀네 그려? 하고 손뼉을 친다. 아니, 그 기생이 여태 있나? 살았지 그럼. 기생 노릇을 여태 해? 암. 오라. 하고 박도 그제야 생각나는 듯이 무릎을 친다. 그때도 현이 서울서 내려와서 이 세 사람이 능라도에 어죽놀이를 차렸다. 두 기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기생이 특히 현을 따라서 그때만 해도 문학청년 기분이던 현은 영월의 손수건에 시를 써주고 둘이만 부병루를 배경으로 하고 사진을 다 찍고 하였었다. 아니, 지금 나이살일 텐데 아직 기생 노릇을 해? 난 생각은 나도 이름은 잊었네. 그러게, 이번엔 자네가 제발 좀 데리고 올라가게. 누군데요? 하고 기생들이 묻는다. 참, 이름이 뭐더라? 박도? 이름은 나도 생각 안 나는걸? 하는데 보이가 온다. 저 기생, 제일 오랜 기생, 제일 나이 많은 기생이 누구냐? 보이는 멀뚱히 생각하더니 댄다. 관옥인가요? 영월인가요? 오, 영월이다, 영월이. 곧 불러라. 현은 저기 으쓱해진다. 상이 들어오고 술잔이 돌아간다. 그간 술 좀 배웠나? 박이 현에게 잔을 보내며 묻는다. 웬걸, 술이야 고학을 할 수 있던가 어디? 망할 자식 가긍하구나. 하긴 너희 따위들이 밤낮 글 써야 무슨 덕분에 술차례가 가겠니? 오늘 내 신세지. 아닌 게 아니라 하고 김이 또 현에게 잔을 내밀더니 현, 자네도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한다. 방향 전환이라니? 거 누구 그 뭐래던가 동경에 가서 글 쓰는 사람 있지? 있지. 그 사람 선견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 김은 감탄한다. 이 자식아 잔이나 받아라. 듣기 싫다. 하고 현은 김의 잔을 불이 나게 마시고 돌려보낸다. 술 잘하는 박이다 눈두덩을 내려 쓸도록 모두 얼근해진 뒤에야 영월이가 들어섰다. 흰 저고리 옥색 치마. 머리도 가림자만 약간 옆으로 탔을 뿐 시체 애들처럼 물들이거나 지지거나 하지 않았다. 미닫이 밑에 사뿐 앉더니 좌석을 휙 둘러본다. 김과 박은 어쩌나 보느라고 아무 말도 않고 영월과 현의 태도만 번갈아 살핀다. 영월의 눈은 현에게서 무심히 스쳐지나 박을 넘어뛰어 김에게 머무르더니 영감 오래간만 위에다 그려 하고 쌍긋 웃는다. 허, 자네 눈도 이젠 무댔네 그려. 자넬 반가워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기생은 정말 속으로 반가운 손님한텐 인사를 안 한답니다. 하고 슬쩍 다시 박을 거쳐 현에게 눈을 옮긴다. 과연 명기로군. 척척 받음수가. 하고 김이 먼저 잔을 드니 영월은
선뜻 상머리에 나앉으며 술병을 든다. 웃은 지 오래나 눈 속에 그저 웃는 것이 옛 모습일 뿐, 눈시울에 거무스름하게 그림자가 깃들인 것이나, 볼이 홀쭉 꺼진 것이나, 입술이 까시시 메마른 것은 너무나 세월이 자국을 깊이 남기고 지나갔다. 자네, 나 모르겠나? 현이 담배를 끄며 묻는다. 어서 잔이나 드시라오요. 잔을 드는 현과 눈이 마주치자 영월은 술이 넘는 것도 모르고 얼굴을 밝힌다. 자네도 세상살이가 고단한 걸세 그려. 피차 일반인가 보아요. 언제 오셨나요? 하고 현이 마시고 주는 잔에 가득히 붓는 대로 영월도 사양하지 않고 받아 마신다. 전엔 하얀 나비 같은 수건을 썼더니 참 수건이 도로 쓰고파요. 또 평양말을 더 또렷또렷하게 잘했었는데 손님들이 요샌 서울말을 해야 좋아한답니다. 극간 놈들. 근데 박군, 어째 평양에 와서 수건 쓴 걸 볼 수가 없네? 그건 이 김 부회의원 영감께 여쭤볼 문제일세. 이런 경세가들이 금령을 내렸다네. 그렇다두군 참. 누가 아나 빌어먹을 자식들. 이 자식들아, 너희야말로 빌어먹을 자식들인 게 그까지 수건 쓴 게 보기 좋을 건 왜며 이 평양 분해만 해도 1년에 그 수건값하고 당기값이 얼만지 알기나 허나들. 하고 김이 당당히 허리를 펴고 나앉는다. 100만 원이면 어떤가? 문화 가치를 모르는 자식들. 그러니까 너희 글 쓰는 녀석들은 세상을 모르고 산단 말이다. 주제 넘은 자식. 조선 여자들이 뭘 남용을 해. 여편 애들 모양 좀 내기로. 예편넨 좀 고와야지. 돈이 드는 걸? 그래, 집안에서 죽도록 일해. 새끼 낳아 길러. 산에 뒤치게지래. 그리고 1년에 댕기 한 감 사매는 게 과하다. 아서라, 사내들 술값 담배값은 얼만지 아니? 생활 개선? 그래, 예편네들 수건값이나 댕기값이나 조려먹고 요 푼푼치 못한 경세가들아, 지들은 남용할 거 다 하고. 망할 자식, 말버릇 좀 고쳐라. 이 자식아, 술이란 실사회에선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아니? 안다. 술만 필요하냐? 고유한 문화는 필요치 않고. 돼지 같은 자식들. 너희가 진 줄 알 수 있니? 사람 우습게 보지 마, 이 자식아. 너희 따윈 좀 깔봐도 좋다. 나니? 뭐야? 나니는 다 뭐 말라 빠진 거냐? 네 술 좀 먹기로 이 자식아, 내 헐말 못할 놈 아니다. 하고 현은 트림을 한다. 이 사람들 고걸 먹고 벌써 취했네 그려. 박이 이쑤시개를 놓고 다시 잔을 현에게 내민다. 김은 잠자코 안주를 짚는 채 한다. 오래 해먹어서 손님들 기분에 눈치 빠른 영월은 보이를 부르더니 장구를 가져오게 하였다. 척 장구채를 뽑아 잡고 저쪽 손으로 먼저 장구 전두리를 뚱땅 울려보더니 어따 좋구나 25현 타냐월 하고 불러내기 시작한다. 현은 물끄러미 영월의 핏줄 일어선 목을 건너다 보며 조끼 단추를 끌렀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상머리를 두드려 본다. 그러나 자기에겐 가락이 생기지 않는다.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하고 받는 사람은 김뿐이다. 현은 더욱 가슴속에서만 끓는다. 이런 땐 소리라도 한마디 불러내었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랴 싶어진다. 기생들도 다른 기생들은 잠잠히 앉아서 영월의 입만 쳐다본다. 소리가 끝나자 박은 수고했네 하고 영월에게 술 한 잔을 권하더니 가사를 하나 부르라 청한다.
영월은 사양치 않고 밀어놓았던 장구를 다시 당겨 앉더니 일조낭군 불러낸다. 박은 입을 씻고 하더니 곡조는 서투르나 그래도 꽤 어울리게 이런 시 한 구를 읊어서 소리를 받는다. 각하 안산 진 수궁처 임정가곡 영난위를. 박은 눈물이 글썽해 후 한숨으로 끝을 맺는다. 자리는 다시 찬비가 지나간 듯 호젓해진다. 김은 보이를 부르더니 유성기를 가져오라 했다. 재즈를 틀어놓더니 그제야 다른 두 기생은 저희 세상인 듯 번차 김과 마주잡고 댄스를 추는 것이다. 영월은 잠자코 현의 곁에 온다. 난 자넬 또 만날 줄은 몰랐네. 반갑네. 저 같은 걸 누가 데려가야죠. 눈이 너무 높은 게지. 네? 유성기 소리에 잘 들리지 않는다. 눈이 너무 높은 게야. 천만에요. 그간 많이 상하셨어요. 응? 많이 상하셨다고요. 나? 네. 자네가 그리워서. 원 말씀만이라도. 댄스가 한 곡조 끝났다. 김은 자리에 앉으며 현더러 너도 춤춰라 한다. 난 출 줄 몰라. 기생을 불러놓고 댄스나 하는 친구들은 내 일찍부터 모욕하는 발세. 자네처럼 고집 센 사람도 없을 걸세. 못 추면 그냥 못 춘대지. 지기 싫어서가 아니야. 끌어안고 궁뎅이 짓이나 하고 유행가 나부랭이나 비명을 하고 그게 기생들이며 그게 놀 줄 아는 사람들인가? 아마 우리 영월인 댄스를 못할 걸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걸? 아이, 영월 언니가 댄스를 어떻게 잘하게 해요? 하고 다른 기생이 헬기 쳐다보며 가로챈다. 자네도 그래 댄스를 하나? 잘 못해요. 아니 글쎄 잘하고 못하고 가네. 그럼 어쩝니까?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다 비위를 맞추자니까요. 그건 왜? 돈을 벌어야죠. 그건 그리 벌기만 해서 뭘 허누? 기생일수록 자기 돈이 있어야겠습니다. 어째서?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는데? 돈 많은 사내한테 가면 되지 않나? 돈 많은 사내가 변심을 안고 나 하나만 데리고 사나요? 그럴까? 본처나 되면 아무리 남편이 오입을 해도 늙으면 돌아오겠지 하고 자식 낙이나 보면서 살잖아요. 기생이야 그 사람 하나만 바라고 갔는데 남자가 안 들어와 봐요. 뭘 바라고 삽니까? 그렇게 살림 들어갔다가 오래 사는 기생이 몇이나 되나요? 우리 기생은 자기가 돈을 모아서 돈 없는 사내를 얻는 게 제일이랍니다. 야, 언즉시하라. 거 반가운 소리구나. 하고 박이 나앉는다. 난 한 푼도 없는 놈이다. 직업도 인젠 뱀변치 못하다. 내 여편네라야 늙어서 바가지도 긁지 않을 거고 자네 돈 모았으면 나하고 사합시다. 하고 영월의 손을 끌어당긴다. 이 사람 영월인 현군 걸세. 참 돈 가진 기생이나 얻는 수밖에 없네 이젠. 하고 현도 웃었다. 아닌 게 아니라 자네들 이제부터는 실속 차려야 하네. 하고 김은 힐끗 현의 눈치를 본다. 더러운 자식. 너희가 아무리 꼬장꼬장한 채 해봐도 뭐? 이 자식이? 하더니 현은 술을 깨려고 마시던 사이다 컵을 김에게 사이다째 던져버린다. 깨지고 뛰고 하는 것은 유리병만이 아니다. 기생들이 그리로 쏠린다. 보이들도 들어온다.
이 자식아, 되나 안 되나 우린 이래봬도 예술가다. 예술가 이상이다. 이 자식. 하고 현의 두리두리해진 눈엔 눈물이 핑 어리고 만다. 이런 데서 뭘. 이 사람 취했네 그려. 나가서 바람 좀 쐬세. 하고 박이 부산한 자리에서 현을 이끌어내민다. 현은 담배를 하나 집으며 복도로 나왔다. 이 사람아, 김군 말쯤을 고지식하게 탄할 게 뭔가.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취했나 보네. 내가 김군이 미워서 그러나. 자넨 좀 들어가 보게. 현은 한참 난간의 의지에 섰다가 슬리퍼를 신은 채 강가로 내려왔다. 강에는 배 하나 지나가지 않는다. 바람은 없지만 등골이 오싹해진다. 강가에 흩어진 나뭇잎들은 서리빨이 끼쳐 은종이처럼 번뜩인다. 번뜩이는 것을 찾아 하나씩 밟아본다. 이상견빙지. 주역에 있는 말이 생각났다. 서리를 밟거든 그 뒤에 얼음이 올 것을 각오하란 말이다. 현은 술이 확 깨인다. 저고리 섣을염이지만 찬 기운은 품속에 사무친다. 담배를 피려 하나 성량이 없다. 이상견빙지, 이상견빙지. 밤 강물은 시체처럼 차고 고요하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폐강냉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 평양 대동강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생각나는 작품이 있지요. 김동인 작가의 배따라기도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검색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